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 죽고 난 후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뇌가 박물관에 보관될 정도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우린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죠. 처음부터 시작해볼게요. 슈투트가르트와 민헨 사이에 있는 마을이 보이시나요? 아인슈타인의 고향인 울룸이라는 도시예요. 그는 1879년에 태어났어요. 그 해는 토마스 에디슨이 첫 실용적 전구를 시도했던 해죠. 그리고 3명의 다른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한 해이기도 하고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해의 물에는 전 세계 천재들을 만든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늘 천재로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 그의 학습 능력에 대해 걱정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5살이 될 때까지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없었어요. 조리 있게 말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하지만 그는 항상 세상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매료되어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에게 큰일이 일어난 것도 5살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갖고 놀 수 있는 나침반을 주었어요. 아이에겐 그런 물체를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거기서 엄청난 흥미를 가졌죠. 특히 바늘이 어떻게 항상 지구의 자북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자서전에 나침반에 매료되자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어요. 그는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순간이 특히나 중요했다고 회상해요. 15살이 되었을 때 아인슈타인은 이미 미적분학을 통달했어요. 혹시 저처럼 미적분학이 뭔지 전혀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그저 길이, 면적, 부피, 속도의 계산과 관련이 있다고만 해두죠. 그 당시 20대 소년은 지식의 일부 영역에서는 천재성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언어학과 다른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종종 개성이 강하며 원만하지 않은 성격을 가진 걸로 묘사되었죠. 아인슈타인의 짜증에 지친 한 선생님은 심지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완전 틀린 말이 됐죠? 어쨌든 학교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함에 아인슈타인은 15살에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스위스였는데 명성 있는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2번의 시기에 입학하려고 했었죠. 처음에는 입학시험에 떨어졌어요. 입학시험에서 수학과 물리 과목은 잘했지만 언어, 동물학, 식물학 분야는 형편없었다고 해요. 또 다른 문제는 시험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등학교 공부를 계속했고 결국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건 그의 놀라운 학교 성적이었어요. 그는 수학과 물리학을 4년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이 세월이 아인슈타인의 경력과 천재성 발달에 중요했던 걸로 증명되었어요. 여기서 그는 미래의 아내인 밀레바 마릭을 만났어요. 물리학 수업에서 유일한 여학생이었죠. 1900년에 아인슈타인은 2과목 모두에서 졸업장을 받아 졸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복잡한 주제들을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가르침의 기본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가 경력 초기에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이유예요. 졸업 후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치기 위해 여러 교수직에 지원했지만 결국 채용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2년간의 구직 끝에 그는 베른에 있는 스위스 특허 사무소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에 아인슈타인은 받은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7년을 이 자리에서 보내요. 알고 보니 이 일은 직업을 가장한 선물이었어요. 오전과 오후에 특허 출원을 조사하고 그것들이 실제 발명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보냈지만 저녁에는 생각할 시간이 있었죠. 일이 지적으로 아주 힘든 일은 아니어서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사랑했던 것, 즉 물리학 연구에 자기의 자유시간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재의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905년 어느 봄날 저녁,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서 근무를 막 마쳤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전차를 잡았어요. 그 트램에서 자신을 둘러싼 우주의 기능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베른 시내 중심부의 시계탑을 멍하니 바라보며 전차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차가 움직이면서 그는 만약 전차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했어요. 만약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여행한다면 시계바늘이 완전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걸 깨달았죠. 동시에 아인슈타인은 시계탑에서 시계바늘은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거의 완전히 멈출 때까지 느려졌을 거예요. 이 생각이 아인슈타인을 완전히 매료시켰어요. 그는 우주를 더 빨리 이동할수록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는 걸 이해했죠. 이 첫 번째 단서로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상대적일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 항상 관찰자의 경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1905년은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였습니다. 그해 그는 나중에 출판되어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4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1905년에 발표한 논문들 중에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 이론, 일명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집으로 가는 전차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학교에서 아인슈타인의 이 논문으로부터 유명한 공식을 배웠을지도 모르겠네요. E는 mc 스퀘어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면 걱정 마세요. 아인슈타인이 직접 말했어요. 수학이 어려운 걸 걱정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의 정신이 더 위대하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이번 건은 아인슈타인의 말에 동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921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빛에 대한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부 과학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중력의 법칙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아인슈타인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어요. 즉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았다는 거죠. 이제 아이작 뉴턴경 기억나세요? 사과나무 아래 앉아있다가 사과가 머리 위로 떨어진 후 중력을 발견한 남자 말이에요. 뉴턴에 따르면 중력은 지구와 우주의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일정한 힘이라고 해요. 뉴턴의 발견을 고려해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는 데는 10년이 더 걸렸어요.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태양의 중력이 실제로 지구를 궤도로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자,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태양과 같이 무거운 것은 우주의 움푹 패인 공간을 만든다고 해요. 지구와 같은 더 작은 질량을 가진 다른 물체들은 그 움푹 들어간 곳에 영향을 받아 그릇 안에서 끊임없이 구르는 또는 궤도를 도는 구슬처럼 주변을 굴러다녀요. 이 발견으로 다른 노벨상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시 물리학의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죠. 1930년대에 아인슈타인은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는 뉴저지에 새로 만들어진 고등 연구소에서 남은 세월을 가르치며 보냈어요. 비록 아인슈타인은 어느 나라에서도 편안함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미국을 아주 사랑했고 남은 세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기로 선택했다고 해요.